안녕하세요. 누구나 알기 쉬운 엑셀 함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엑셀 함수 중 날짜, 시간에 관한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엑셀에서 날짜와 시간 데이터를 필요에 따라 활용하거나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날짜에 관한 today, now, year, month, day, 그리고 date라고 하는 함수에 관해 배워보겠습니다. 엑셀에서는 날짜와 시간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입력한 그대로 저장되는 게 아닙니다. 날짜를 입력하면 1년 번호로 저장이 됩니다. 즉, 1900년 1월 1일을 입력하시면 1년 번호 1이라고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 1일을 입력했을 경우 1년 번호는 43,105라고 하는 번호로 저장이 됩니다. 즉, 1900년 1월 1일부터 하루씩 증가된 숫자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럼 시간을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은 소수로 저장이 됩니다. 즉, 24시를 1로 보고 12시는 0.5로, 6시는 0.25로 저장이 됩니다. 이처럼 날짜와 시간을 입력했을 때 엑셀에 저장되는 값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함수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럼 먼저 날짜에 관한 함수를 알아볼까요? 대표적인 날짜 함수라고 하면 today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보통 오늘의 날짜를 표시해주는 함수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시스템의 날짜를 표시합니다. 만약 시스템의 날짜가 오늘 날짜가 아닌 다른 날짜를 표시하고 있다면 today 함수를 사용했을 때 오늘의 날짜가 아니게 됩니다. 그 다음 날짜와 시간을 함께 표시해주는 now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 또한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을 가지고 표시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이 잘못되어 있으면 현재 날짜와 시간이 아니게 됩니다. 이어서 입력된 날짜에서 각각 연도별, 월별, 일별 추출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날짜 데이터가 있을 때 연도별로, 월별로 또는 일별로 통계가 필요할 때 각각 추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죠. 그리고 주어진 데이터가 연도, 월, 일이 따로따로 있을 경우 그 값을 하나로 모아 날짜로 변환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date라고 하는 이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인수인 연도에 입력될 값이 두 자리 숫자라면 1900년도로 인식되어 날짜로 변환됩니다. 즉, 20이라는 숫자 값이 들어가면 1920년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2020년을 표시하려면 추가로 2000이라는 값을 더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습 파일을 열어서 직접 사용해 보면서 해당 함수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실습 파일은 엑셀 12 날짜 함수 1번 파일입니다. 자, 엑셀 12 날짜 함수 1번 파일을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파일 맞게 열으셨을까요? 자, 이 파일에 먼저 작업해 볼 시트는 날짜 함수 1번 시트입니다. 자, 날짜 함수 1번 시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당하는 시트의 내용을 보니까요. 처음에 작업일과 작업일 시간 각각 입력하는 자리가 있네요. 자, 먼저 작업일을 구해 보겠습니다. 파일을 열 때마다 자동으로 작업 날짜가 표시되게끔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사용되는 함수가 today 함수입니다. today 함수는 사용법이 간단한 함수로 함수 마법사에서 불러오기보다는 직접 입력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작업일이 표시될 이 1번 셀을 클릭해 주세요. 자, 직접 입력을 위해서 등호 는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today 함수의 첫 글자인 t, 그러면 t로 시작되는 함수 이름이 쭉 보이실 겁니다. 이어서 5를 입력하시면 t5로 시작되는 함수는 today라고 하는 함수 하나네요. 자, today라고 하는 함수의 이름이 아래 표시가 되었다면 이 함수의 명을 자동으로 셀에 들어오게끔 해주는 탭 키를 한번 눌러주세요. 자, 탭 키 한번. 그러면 해당하는 셀에 today라는 함수명과 함께 괄호가 열려서 나올 겁니다. today 함수는 특별히 인수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엔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엔터. 자, today 함수를 사용해서 오늘의 날짜, 즉 시스템의 날짜가 표시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파일을 저장하고 내일 다시 파일을 열면 알아서 내일 날짜로 표시가 되는 함수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날짜와 시간이 함께 표시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작업일과 시간을 입력하기 위해서 이 2번 셀을 클릭합니다. 자, 이번에도 직접 함수를 입력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등호는 이번에 사용해 보실 함수는 now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n으로 시작되는 함수들이 보이고 있네요. 결과물을 더 줄이기 위해서 5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n5로 시작되는 함수로 줄어들었죠? 자, 바로 이 안에 now라는 함수, now라고 하는 함수가 보이실까요? 자, now라고 하는 이 함수는 현재의 날짜와 시간을 같이 표시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함수에 이렇게 찾아오셨다면, 즉 방향키로 저는 이동을 해서 찾아왔습니다. 자, now라고 하는 함수가 파란색으로 감싸졌다면 우리 키보드에 탭 함수명과 함께 괄호가 입력이 되었네요. 자, 이때 탭 키를 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탭. 그랬더니 날짜와 함께 시간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today 함수를 사용할 때는 엔터를 눌렀는데 방금은 왜 탭 키를 눌렀을까요? 여기서 사용된 엔터와 탭은 확인이라고 하는 의미로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큰 차이는 엔터는 확인을 하면서 셀 선택의 위치가 아래로 이동을 하고 탭 키는 확인을 하면서 셀 선택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엔터를 이렇게 눌러보면 아래로 이동을 하죠. 탭 키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엔터, 탭 각각 활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작업일 계산이 되어 있는 바로 옆쪽 셀 I 1번 셀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 I 1번 셀에다가 동일하게 오늘의 날짜가 표시되게끔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함수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키보드에 있는 단축키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키보드에 보시면 컨트롤 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엔터 키 주변에 세미콜론이라는 키가 하나 있습니다. 즉 컨트롤 키와 이 세미콜론을 같이 누르시면 오늘의 날짜, 즉 시스템 날짜가 알아서 입력이 됩니다. 컨트롤 키와 세미콜론. 자, 그랬더니 이렇게 날짜가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엔터.
자, 이처럼 오늘의 날짜가 각각 입력이 돼서 표시가 되었는데요. 자, 방금 이렇게 단축키를 사용해서 입력하신 날짜는 수식이 아닙니다. 직접 입력을 하는 방식인데요. 오늘 날짜 같은 경우에는 직접 2020 다시 해가며 적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축키를 활용하시면 더 빠르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날짜를 입력할 때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와 직접 입력하는 경우의 차이는 뭘까요? 함수는 파일을 여는 날짜에 맞춰서 자동으로 변경이 된다면 직접 입력한 이 값은 고정이 되어서 변화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날 일지를 작성하여 출력하는 파일이라면 이렇게 함수식을 사용해서 작성하셨을 경우에 일지 작성하는 그 날짜에 알아서 인식이 되어서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그날 날짜가 기록되어 보관되는 자료라고 하면 이렇게 직접 입력하여 작성하시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아래쪽 I2번 셀을 클릭을 해서 작업일과 시간이 같은 한 셀에 입력이 되게끔 하는데 수식이 아닌 단축키를 활용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날짜가 들어오게끔 우리 단축키 컨트롤 세미콜론을 눌러서 날짜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간이 입력이 되게끔 하는데 바로 들어오게 하지 마시고 공백을 한 칸 넣겠습니다. 공백을 추가 안 하시면 바로 붙어서 결과가 보여지니까 이렇게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서 공백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컨트롤 키와 콜론 키를 찾아서 눌러주시는데 이 콜론이라고 하는 키는 세미콜론 키 바로 위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쉬프트 키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컨트롤 쉬프트 콜론. 자, 그랬더니 현재 시간이 들어왔네요.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엔터. 자, 엔터를 하는 순간 알아서 열의 너비가 넓혀지면서 정확하게 날짜와 시간이 한 셀에 표시가 되었습니다. 즉, 컨트롤 세미콜론이라는 키는 날짜를 표시한다면 컨트롤 콜론은 시간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셀에 입력을 하셔도 되지만 이처럼 한 셀에 이어서 단축키를 눌러주시면 날짜와 시간이 같은 셀에 표시가 됩니다. 자, 이때 또 하나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지금같이 날짜가 들어와 있는 셀에 클릭을 해보시면 우리 홈 탭의 표시 형식을 보셨을 때 해당하는 서식이 날짜라는 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처럼 날짜와 시간이 같이 입력되어 있는 I2번 셀을 클릭해 보시면 표시 형식이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 표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현재 첫 번째인 I1번 셀은 오직 날짜만 표시해주는 서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I1번 셀에 시간을 입력을 하시면 시간이 안 나옵니다. 즉, 입력되어 있는 I1번 셀에 동일하게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고자 하실 경우 현재 입력되어 있는 셀의 값을 딜리트 키로 이렇게 지우시고 나서 컨트롤 세미콜론과 이어서 스페이스바 한 번을 누르시고 다시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을 누르시면 보이는 거는 날짜와 시간이지만 엔터를 하셨을 때 시간은 사라지고 날짜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즉, 해당하는 셀에 한번 이렇게 표시 형식이 날짜로 들어왔다면 이 셀에는 다른 값을 입력을 하셔도 날짜로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나와 있는 접수 연도, 접수월, 접수일 각각의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현재 주어져 있는 자료에 접수일을 가지고 각각 연도, 월, 일을 추출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접수일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입력되어 있는 이 접수일은 날짜일까요? 문자일까요? 또는 숫자일까요? 자, 먼저 D라고 하는 열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상단 홈 탭의 맞춤에서 각각 왼쪽, 가운데, 오른쪽 맞춤을 클릭해 볼게요. 자, 왼쪽도 클릭해 보시고 가운데, 오른쪽 각각 클릭해 보세요. 자, 클릭을 하면 우선 그 위치에 맞춰서 이동은 합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한 번씩 해 보셨다가 다시 이 맞춤에 보여지고 있는 선택 맞춤을 다시 클릭해서 선택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게끔 취소를 해줍니다. 그러면 입력되어 있는 실제 셀값을 확인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자, 보니까요. 왼쪽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자, 왼쪽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건 문자열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여기 우리가 날짜를 입력해 놓으셨던 I1번 셀을 보시면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정확하게 날짜로 입력이 되었다면 엑셀은 숫자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날짜로 계산이 가능한 거죠. 네, 만약에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값이 왼쪽에 있다면 숫자가 아닌 문자입니다. 그래서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접수일이라고 해서 들어와 있는 이 값은 일단 숫자가 아닌 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접수일이 입력되어 있는 D5번 셀을 클릭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D5번 셀 클릭을 하셨을 때 수식 입력줄에 보여지고 있는 값을 확인을 하시면 더 정확하게 값의 표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날짜는 수식 입력줄에 정확하게 날짜라고 하면 하이픈 기호가 표시가 돼야 됩니다. 네, 보시면 접수일이라고 해서 입력되어 있는 이 값은 수식 입력줄에도 하이픈이 안 보이네요. 이 하이픈이라고 하는 기호는 셀 서식에서 지울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I1번 셀을 클릭을 하셔서 여기 보여지고 있는 하이픈 기호를 다른 서식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즉, 상단 표시 형식에 날짜라고 하는 표시 형식이 보이시죠? 자, 이 날짜라고 되어 있는 표시 형식을 다른 표시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옆에 펼침 버튼인 삼각 버튼을 클릭. 자, 각각의 표시법에서 간단한 날짜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는 중간에 하이픈 기호로 표시가 된다면 자세한 날짜로 선택을 하시면 하이픈 기호가 아닌 문자 형식이 추가돼서 보여집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한 날짜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자세한 날짜 클릭. 그러면 해당하는 셀에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이라는 표시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서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 2020-10-21에 하이픈의 서식은 그대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정확하게 입력된 날짜를 판별하실 때는 이 셀에 보여지는 걸 확인하시기보단 수식 입력줄을 확인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럼 다시 접수일을 보셨을 때 하이픈이 수식 입력줄에도 없네요. 그럼 이제는 정확하게 문자열이라는 게 확실해졌네요. 그럼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문자열에서 연도, 월, 일을 각각 추출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문자열에서 현재 입력되어 있는
접수일이라는 값은 2010-15라고 입력되어 있는 표기법으로 왼쪽에 두 글자가 연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열 왼쪽 두 글자를 뽑는 결과물이 접수 연도가 되겠네요. 즉, 문자열 왼쪽에서 추출한다는 left 함수를 사용해서 접수 연도를 추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5번 셀 클릭, 함수 삽입 fx 클릭.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서 left 함수가 보이시면 바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 left 함수가 안 보이시면 범주를 텍스트로 변경을 하셔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left 함수 찾으셨다면 아래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left 함수 인수창이 열렸습니다. 자, 추출할 문자열이 들어있는 D5번 셀이 첫 번째 인수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인수 자리에는 D5번 셀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추출할 글자 수, 우리는 왼쪽부터 두 글자를 추출하려는 거죠. 자, 그래서 2라고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왼쪽에서 두 개의 글자를 추출하는 작업이 되었습니다. 자, 확인에 클릭. 자, 각각의 접수 연도가 채워지게끔 채우기 핸들점에서 더블 클릭. 접수일의 왼쪽 두 글자가 추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접수월도 추출을 해볼게요. 접수월은 현재 입력되어 있는 접수일에서 중간에 들어있는 10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접수월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즉, 왼쪽부터 세 번째 자리에 있는 글자 두 개를 추출하시면 되겠네요. 중간에서 추출하는 함수인 mid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셔서 결과를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K5번 셀 클릭, fx 함수 삽입 클릭. 자,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서 mid라고 하는 함수가 보이시면 바로 선택을 하시고요. 자, mid라는 함수가 안 보이시면 범주 선택을 텍스트라고 하는 범주로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범주는 텍스트 범주로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 범주를 선택하시면 그 안에 mid라고 하는 함수가 들어있을 겁니다. mid, mid라는 함수 찾으셨습니까? 자, 찾으셨다면 아래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mid 함수에 관련한 인수창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인수는 추출할 문자열이 들어있는 D5번 셀 클릭. 자, 이어서 두 번째 인수는 추출할 문자열 안에서 우리가 추출할 글자는 중간에 있는 10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때 10의 첫 글자 1이 시작되는 위치는 왼쪽에서부터 세 번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이라는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왼쪽에서부터 세 번째 위치하는 문자가 시작 지점이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인수는 총 뽑아낼 글자 수입니다. 우리는 10이라는 두 개의 글자를 뽑아내면 되겠죠. 2라는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D5번 셀에 입력되어 있는 값에 왼쪽부터 세 번째 자리에서 총 두 글자를 추출한다라는 작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아래 확인을 클릭. 자, 10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접수월도 채워볼까요? 채우기 핸들점에서 더블 클릭. 각각 중간에 있는 두 개의 문자열이 추출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접수일도 계산을 해볼까요? 접수일은
입력되어 있는 접수일에 오른쪽 글자 2개가 접수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서 추출하는 함수인 write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L5번 셀에 클릭이 되어 있으시면 그대로 fx 함수 삽입에 클릭하겠습니다. 자, fx 함수 삽입 클릭. 함수 마법사 창에 범주가 텍스트 범주로 되어 있으시면 아래 함수 선택에서 write 함수를 찾아서 클릭하시면 되겠네요. 자, write 함수 찾으셨습니까? write 함수 찾으셨다면 아래 확인을 클릭합니다. write 함수에 관한 인수창이 열렸습니다. 자, 첫 번째 인수는 추출할 문자열이 들어있는 접수일의 D5번 셀이 되겠네요. 자, D5번 셀에 입력되어 있는 값에서 총 추출할 글자 수는 오른쪽부터 2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D5번 셀에 입력되어 있는 값에 오른쪽부터 2글자가 추출되는 수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아래 확인을 클릭합니다. 접수일에 해당하는 오른쪽 2글자가 추출이 되었네요. 자, 나머지도 채우기 위해서 채우기 핸들점에서 더블 클릭. 자, 각각의 접수일이 추출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접수일이라고 주어져 있는 D5번 셀의 값을 하나하나 추출을 해서 각각 연도 자리, 월 자리, 일의 자리를 구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추출된 결과값을 반대로 이제는 하나로 모아서 정상적인 날짜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연, 월, 일에 해당하는 값이 존재할 때 이 값을 모아서 날짜로 만들어주는 함수, date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접수 날짜를 구하러 M5번 셀에 클릭을 해주시고, 자, date 함수 찾으러 fx 함수 삽입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함수 마법사 창이 열렸습니다. 이번에 사용해 보실 함수는 날짜 관련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범주가 텍스트로 되어 있으면 날짜에 관련한 date 함수는 이 아래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범주 선택을 날짜, 시간 범주로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범주를 날짜, 시간으로 바꿔주시면 그 아래에 바로 첫 번째 date라고 하는 함수가 보이실 겁니다. 자, date 함수 찾으셨죠? 자, date 함수 찾으셨다면 그 아래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date 함수 관련한 인수창이 열렸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각각의 인수 자리를 보시면 year, month, day라고 하는 각각의 명칭이 보이실 겁니다. 즉, 각 자리에 연도, 월, 일로 변환시킬 숫자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2열에 해당하는 연도 값은 우리 접수 연도 추출해 보셨던 제5번 셀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month에 해당하는 월의 값은 접수 월에 추출해 놓은 K5번 셀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인수 day라고 하는 자리는 접수일에 추출해 놓은 L5번 셀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인수 자리에 연, 월, 일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을 하시면 이 값이 모여서 일련 번호인 날짜 코드로 변환이 됩니다. 자, 과연 어떤 날짜로 표시가 되는가? 아래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클릭. 자, 연도, 월, 일이 모여서 1920년 10월 15일이라는 접수 날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현재 접수 연도에 사용된 값이 20이라고 하는 숫자 값입니다. 그래서 연도가 1900년 20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네, 아무리 봐도 1900년도는 아닌 것 같죠? 자, 그래서 연도를 2020년으로 다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접수 날짜 결과가 나온 M5번 셀 다시 클릭. 자, FX 클릭. 자, 함수 인수창이 열렸습니다. 연도에 관련한 20이라는 값을 2020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열이 입력된 인수 자리에 클릭을 하고 더하기 2000을 더해 주시면 2020년으로 인식이 되겠습니다. 자, 입력 끝나셨나요? 그러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이제는 정상적인 2020년 10월 15일이라는 날짜가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날짜 구해보도록 할까요? 채우기 핸들점에서 더블 클릭. 자, 각각의 접수 날짜가 구해졌네요. 자, 지금 현재 작업해 보신 내용은 이 접수일이라고 해서 문자열로 되어 있는 값을 각각 연, 월, 일에 해당하는 하나하나의 값으로 추출을 해서 접수 날짜라고 하는 정상적인 날짜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실제 업무에서는 어떻게 작업을 하셔야 될까요? 이렇게 접수 연도, 접수월, 접수일을 하나하나 추출해서 작업을 하시는 것은 실제 업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작업입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고 접수 날짜에 한 번에 수식을 다 작성을 해서 결과를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트 함수에 각각 연월일이 들어갈 자리에 하나씩 left, mid, right 함수를 사용하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연, 월, 일을 하나씩 추출하는 작업은 엑셀의 처음 사용자가 하는 작업이라면 한 번의 결과물을 완성하시는 작업이 엑셀의 어느 정도 능숙한 사용자가 하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이라 하나하나 연월일을 추출을 했지만 어느 정도 함수가 익숙해지신다면 이 작업을 건너뛰고 하나의 함수에 다 모아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형식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가? 옆에 N5번 셀에 클릭을 해서 수식을 처음부터 하나에 완성을 시키겠습니다. 자, N5번 셀 클릭. 자, 함수 불러오기 위해서 fx 함수 삽입 클릭. 먼저 사용될 함수는 데이트 함수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데이트 함수 안에 각각 연월일에 해당하는 값을 추출해서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트 함수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아래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데이트 함수의 인수창이 열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2열에 해당하는 자리는 접수일에서 왼쪽 두 글자를 추출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수 자리에 클릭을 하시고 왼쪽에서 추출하는 left 함수를 불러오겠습니다. 함수를 추가로 사용하기 위해 이름 상자에 펼침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 left 함수가 보이실 겁니다. 자, left 함수 찾으셨을까요? 찾으셨다면 left에 클릭. 자, 인수창이 left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 데이트 함수 괄호 안에 left 함수의 이름이 보이실 겁니다.
즉 데이트 함수의 첫 번째 인수 자리에 left라는 함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left 함수의 첫 번째 인수 접수일이 있는 D5번 셀이 되겠죠? 자, 총 뽑아낼 글자 수는 두 글자니까 2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때 주의하실 게 확인을 하시면 안 되세요. 현재 수식을 다 완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하시는 게 아니라 수식 입력줄에 있는 데이트 함수명을 찾아서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식 입력줄에 데이트 함수명에 클릭을 해 주셔야 이어서 다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식 입력줄에서 데이트 함수명에 클릭. 그럼 데이트 인수창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인수인 월을 추출을 하러 가야겠네요. 자, 두 번째 인수 자리에 클릭. 자, mid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오기 위해서 추가로 함수를 사용하는 이름 상자에 펼침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 mid라는 함수가 있다면 바로 보이실 겁니다. 자, mid 함수 찾으셨습니까? 찾으셨다면 mid에 클릭. 인수창이 mid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 데이트 함수의 두 번째 인수 자리에 mid라고 하는 함수 이름이 표시가 되고 있네요.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mid 함수를 완성을 시켜 보실까요? 첫 번째 인수는 접수일이 있는 D5번 셀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수는 D5번 셀에서 추출할 문자의 시작 지점이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10이라는 숫자의 시작 지점이 세 번째 해당이 되고 총 뽑아낼 글자 수는 두 글자를 뽑아내는 3과 2를 각각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10 1호라고 입력되어 있는 값에서 세 번째 자리에 해당하는 10이라는 글자가 추출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수식 입력줄에 있는 데이트 함수명을 찾아서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데이트 함수의 마지막 인수를 채우셔야 하기 때문에 데이트 함수에 다시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럼 인수창이 데이트라는 인수창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세 번째 인수 자리, 데이 자리에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접수일에 1에 해당하는 마지막 두 글자를 추출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오른쪽에 해당하는 글자 두 글자를 추출하시는 거니까 write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write 함수를 추가로 불러오기 위해서 이름 상자에 펼침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 안에 write라고 하는 함수 이름이 보이실 겁니다. 자, write 함수 찾으셨습니까? 찾으셨다면 클릭. 자, 이번에도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 세 번째 인수 자리에 write라고 하는 함수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인수창이 write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write 함수를 완성을 시켜 볼까요? 자, 첫 번째 인수는 접수일에 해당하는 D5번 셀. 자, 그래서 D5번 셀 클릭. 두 번째 인수는 총 뽑아낼 글자 수죠.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뽑아내셔야 되니까 2라고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오른쪽부터 두 글자를 추출하는 write 함수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다 하신 겁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하셔도 되는데요. 잘 완성이 되고 있는가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식 입력줄에 데이트 함수명에 다시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수식 입력줄에서 데이트 함수명에 다시 클릭을 하시면 데이트 함수 인수창으로 바뀌면서 각각의 인수 자리에 year, month, day에 해당하는 left, mid, right 함수가 하나하나 맞게 들어와 있는가 체크하실 수가 있겠죠. 항상 수식을 완성을 하시고 나면 잘 들어왔는가 체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나면 각각 자리에서 뽑아낸 결과물을 오른쪽에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즉, 접수일에 왼쪽 두 글자, 가운데 두 글자, 오른쪽 두 글자 해서 각각 두 개의 문자열이 뽑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체크하셔야 될 게 연도에 해당하는 부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연도는 20이라는 결과가 추출이 되고 있죠. 자, 20이라는 결과가 추출이 되면 이 date라고 하는 함수는 1900년도로 인식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920년 10월 15일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는 1900년이 아닌 2000년도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2열의 첫 번째 연도가 들어가는 자리에 left 함수가 입력되어 있는 괄호 뒤에다 클릭을 하셔서 더하기 2000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00이라는 값을 더해 주셔야 정확하게 2020년 10월 15일이라는 결과를 표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확인이 되셨습니까? 이젠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자, 확인에 클릭. 자, 2020년 10월 15일이라는 결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하나 이렇게 개별적으로 풀어서 작업하셨던 내용을 하나의 수식으로 완성을 한 겁니다. 상당히 수식이 긴 결과가 되기는 했네요. 그렇지만 하나씩 풀어서 보시면 각 자리에 left, mid, right 함수가 사용이 돼서 왼쪽 두 글자, 가운데 두 글자, 오른쪽 두 글자로 연도가 완성이 된다라는 걸 이제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 함수에 능숙하지 않다면 처음에 하나하나 풀어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는 이렇게 하나의 수식으로 완성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조급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이제 다음 시트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날짜 함수 2번 시트입니다. 날짜 함수 2번 시트 클릭. 자, 날짜 함수 2번 시트는 접수일의 값을 가지고 접수 연도, 월, 일을 각각 추출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접수일 한번 체크하고 갈까요? 자, D3번 셀에 입력되어 있는 값이 우선 하이픈 기호가 보이네요. 그럼 해당하는 셀을 선택하셨을 때 수식 입력줄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수식 입력줄을 봤더니 정확하게 하이픈 기호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식 입력줄을 체크하셔서 정확한 날짜로 입력이 되어 있는가 꼭 확인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날짜로 입력이 되어 있다면 접수 연도, 접수 월, 접수 일은 각각 날짜에서 뽑는 year, month, day라고 하는 함수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즉, 문자열이 아닌 날짜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함수도 다릅니다. 자, 그럼 먼저 접수 연도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접수 연도는 year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함수를 찾으러 fx 함수 삽입 클릭. 자, 범주가 날짜 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아래 함수 선택은 가장 마지막으로 내려가시면 2열이라고 해서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열 함수 찾으셨을까요? 찾으셨다면 아래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2열 함수에 관련한 인수창이 열렸습니다. 자, 2열 함수는 시리얼 넘버라고 하는 자리에 연도에 해당하는 셀 값을 입력을 하시거나 셀을 선택하시면 되세요. 날짜가 입력된 셀을 사용하시거나 날짜를 직접 입력을 하시면 입력되는 값의 연도만 추출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D3번 셀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 D3번 셀에 입력되어 있는 날짜 값 중에 연도에 해당하는 값만 추출을 해주는 겁니다. 자, D3번 셀 선택하셨습니까? 되셨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2020이라는 연도만 결과가 나왔네요. 자, 이어서 접수월을 구해 볼까요? 자, 접수월 구하러 K3번 셀 클릭. 자, 함수를 찾으러 fx 함수 삽입 클릭. 월에 해당하는 함수는 month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범주가 날짜 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month라는 함수 찾으셨다면 아래 확인을 클릭. 자, month에 해당하는 인수창이 열렸습니다. 연도를 구하셨던 인수창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자, 시리얼 넘버라고 해서 날짜가 입력되어 있는 셀을 선택하거나 입력하시면 그 값 중에 월만 추출해주는 함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럼 날짜가 있는 D3번 셀 클릭,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정확하게 10일안에 5월이 추출이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접수 1도 추출을 해볼까요? 자, L3번 셀 클릭, fx 함수 삽입 클릭. 자, 이번에 사용할 함수는 day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주어진 날짜에서 일에 해당하는 값을 추출해주는 함수죠. 자, day 함수 선택되셨나요? 그럼 아래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day에 해당하는 인수창이 열렸습니다. 주어진 날짜에서 일을 추출해주는 함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날짜가 입력되어 있는 D3번 셀을 클릭합니다. D3번 셀에 입력되어 있는 날짜에서 1에 해당하는 날짜만 추출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을 클릭.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연도별, 월별, 일별의 값이 추출이 되었습니다. 자, 현재 구해져 있는 이 세 개의 값을 각각 아래 채우기로 수식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채우기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 개의 값을 같이 선택을 하셔서 우리 채우기 핸들점 검정 십자가로 바뀌면 여기서 더블 클릭. 자, 각각의 연도별, 월별, 일별 이렇게 결과값이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날짜를 가지고 연도별, 월별, 일별 추출이 가능하시다면 이게 이어져서 연도별로 통계를 내실 수도 있고 월별로 통계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분기별로 통계값도 구해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추출해보는 함수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날짜가 자동으로 표시되게 하려면 today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을 열 때마다 날짜와 시간이 함께 표시되게 하려면 now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날짜에서 연도별, 월별, 일별로 각각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
year, month, day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연도와 월, 일이 있을 때 이 값을 하나로 모아 날짜로 표시할 수 있는 date라고 하는 함수까지 배워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배워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